파리의 서정시인 피에르 그랭구아르 씨에게. 나의 가엾은 친구 그랭구아르, 자네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늘 그 모양이구려. 도대체 왜 그러는가? 파리의 괜찮은 신문사가 기자 자리를 주겠다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이 불쌍한 친구야, 자네 꼴 좀 보라고. 구멍난 저고리에 낡아 빠진 반바지하며 또 그 야윈 얼굴은 어떻고. 차마 눈 뜨고는 볼 수가 없네. 하긴 시에 대한 열정이 자네를 그 꼴로 만들었지. 아무 소리 말고 기자가 되게. 이 바보 같은 친구야, 기자가 되라고. 그러면 장미꽃이 새겨진 은화를 벌어들일 것이고 브레방 레스토랑에도 마음대로 갈 수 있을 것이 아닌가. 모자에 새로운 깃털을 꽂고 상연되는 연극마다 제일 먼저 볼 수 있을 테고 말이야. 어떤가? 그래도 싫은가? 자네가 끝까지 제멋대로 자유롭게 살겠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 그럼 스갱씨의 염소 이야기를 좀 들어보게나. 자유롭게 살겠다고 우길 경우 무엇을 얻게 되는지. 스갱씨는 염소들을 키우면서 재미를 본 적이 없었다. 늘 똑같은 식으로 염소들을 잃었기 때문이다. 염소들은 우리 안에 멀쩡히 잘 있다가도 갑자기 줄을 끊고 산으로 달아나곤 했다. 그렇게 달아난 염소들은 늑대에게 잡아먹혔다. 스갱씨의 애정어린 돌봄도 늑대에 대한 두려움도 이 염소를 잡아둘 수는 없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울타리 밖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자유를 갈망하는 염소들이었던 것이다. 그런 염소들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한 착한 스갱씨는 기가 막힐 뿐이었다. 이젠 끝장이야. 염소들이 내 집을 이렇게 싫어하니 이제부터는 한 마리도 키우지 않겠어. 이렇게 염소가 도망칠 때마다 다짐을 했지만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6마리의 염소를 똑같은 식으로 잃었으면서도 7번째 염소를 사고 말았다. 다만 이번에는 집에 정을 오래 붙일 수 있도록 아주 어린 놈을 골라 샀다. 그리고는 블랑케트라는 어여쁜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랭구아르, 스갱씨의 염소가 얼마나 귀여웠는지 아는가? 그 유순한 눈빛이며 앙증맞은 수염, 반들반들하고 까만 발굽, 줄무늬 뿔, 낙낙한 외투처럼 생긴 기다란 하얀 털, 정말이지 어찌나 귀여웠던지. 그랭구아르, 기억나는가? 이 녀석은 에스메랄다의 어린 염소만큼이나 깜찍했어. 게다가 젖을 짤 때는 움직이지도 않고 젖사발에 발을 넣지도 않는 온순하고 상냥한 염소였다네. 그러니 얼마나 사랑스러웠겠나. 스갱씨의 집 뒷곁에는 산사나무로 울타리를 친 풀밭이 있었다. 스갱씨는 새 식구를 그곳으로 데려와 가장 좋은 풀이 있는 곳에 말뚝을 박고 줄을 메었다. 물론 줄을 길게 늘어뜨려 불편하지 않게 해주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리고 틈나는 대로 염소가 잘 있는지 들여다보았다. 그때마다 염소는 매우 행복하게 풀을 뜯어먹고 있었고 스갱씨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드디어 내 집을 실증내지 않는 염소를 찾았구나. 그러나 그것은 스갱씨의 착각이었다. 물론 처음에는 염소도 맛있게 풀을 뜯으며 스갱씨의 보살핌을 받는 것을 행복해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였고 언제부터인가 염소는 지루해하고 있었다. 어느 날 염소는 산을 바라보면서 생각했다. 저 산에 가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목을 죄는 이 몹쓸 놈의 줄을 벗어던지고 숲이 우거진 저곳에서
깡충깡충 뛰놀면 얼마나 기쁠까. 울타리 안에서 풀을 뜯어먹고 사는 것은 당나귀나 소에게나 어울리는 일이야. 염소에게는 드넓은 풀밭이 필요해. 그때부터 울타리 안에 풀이 맛이 없어 보였고 사는 것도 지겨워지기 시작했다. 염소는 점점 살이 빠졌고 젖도 잘 나오지 않았다. 온종일 줄을 힘껏 잡아당긴 채 산을 바라보면서 콧구멍을 벌름거리며 매 하고 애처롭게 울었다. 참으로 보기에도 딱했다. 스갱씨는 염소에게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다는 걸 눈치챘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아침 스갱씨가 젖을 다 짜자 염소가 돌아서서 말했다. 주인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주인님 집은 너무 따분해요. 저를 저 산으로 가게 해주세요. 아, 맙소사. 너도 마찬가지구나. 깜짝 놀란 스갱씨는 젖사발을 떨어뜨리고는 염소 옆에 털썩 주저앉았다. 블랑케트, 뭐라고 했니? 내 곁을 떠나고 싶다고? 블랑케트가 말했다. 네, 주인님. 여기에 있는 풀이 부족하니? 아니에요. 혹시 줄이 너무 짧아서 그래? 줄을 더 길게 해줄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럼 부족한 게 뭐지? 대체 원하는 게 뭐야? 산으로 가고 싶어요. 불쌍한 녀석, 산에 늑대가 있다는 걸 모르는구나. 늑대를 만나면 어쩌려고? 뿔로 받아버리면 되죠. 늑대는 네 뿔을 보고는 코웃음 칠 게다. 너보다 뿔이 훨씬 더 큰 암염소들도 잡아먹혔거든. 작년에 여기 있던 그 가엾은 르노드 할멈 알지? 순염소처럼 힘도 세고 사납던 암염소 말이야. 그 할멈도 밤새도록 늑대와 싸우다가 아침에 결국 잡아먹히고 말았단다. 저런, 오휴, 가엾은 르노드 할머니. 하지만 상관없어요, 주인님. 산으로 날 보내주세요. 아, 맙소사. 도대체 너희들은 하나같이 왜 이 모양이지? 또 늑대에게 내 염소가 잡아먹히게 생겼구나. 안 되지. 안 되고 말고. 네가 뭐라고 하든 너를 죽게 내버려둘 수 없어. 줄을 끊고 달아날지도 모르니 너를 외양간에 가둬야겠다. 너는 계속 거기서 살아야 할 거야. 스갱씨는 캄캄한 외양간에 염소를 가두고는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다. 그런데 스갱씨는 창문을 닫는 것을 깜빡했다. 염소는 주인이 돌아서기가 무섭게 창문을 통해 외양간을 빠져나와 도망치고 말았다. 자네 웃고 있나? 물론 그렇겠지. 자네는 착한 스갱씨의 말을 듣지 않는 염소들 편일 테니까 말이야. 하지만 자네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후에도 웃을 수 있을지 어디 두고 보자고. 흰 염소가 산으로 들어오자 모두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늙은 전나무들은 그처럼 예쁜 염소를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여왕처럼 반겨주었다. 밤나무들은 몸을 숙이고 가지 끄트머리로 염소를 쓰다듬어 주었다. 금적하들은 염소가 지나갈 때마다 꽃잎을 활짝 열고 향기를 뿜어주었다. 모두들 염소가 산에 들어온 것을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다. 그랭구아르, 우리 염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상상해보게. 이제 줄도 말뚝도 없으니 마음껏 뛰놀 수 있고 입맛대로 풀을 뜯어 먹어도 녀석을 방해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 말이야. 그곳에는 녀석의 뿔보다 크게 자란 풀이 있었고 가는 잎부터 넓적한 잎을 가진 맛있는 풀들이 지천으로 깔려 있다네. 울타리 안의 풀하고는 비교도 안 되지.
게다가 그 많은 꽃들, 큼직한 푸른색의 초롱꽃, 꽃받침이 긴 자줏빛 디기탈리스를 비롯하여 매혹적인 향기가 넘쳐 흐르는 들꽃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으니 그 행복감은 말할 수 없었을 거야. 꽃향기에 반쯤 취한 블랑케트는 벌렁 들어 누워서 두 다리를 치켜들고 풀밭을 뒹굴기도 하고 낙엽과 밤토리 뒤범벅이 된 채 비탈을 따라 대굴대굴 구르기도 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머리를 앞으로 쭉 내밀고 숲을 가로질러 산꼭대기로 올라갔다가 다시 골짜기로 내달렸다. 위로 갔다 싶으면 어느새 아래로 내려가는 둥,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뛰어다녔다. 마치 산에는 스갱시의 염소가 10마리는 되는 것 같았다. 블랑케트는 무서운 게 하나도 없었다. 큰 급류를 훌쩍 뛰어넘다가 물보라를 뒤집었으면 평평한 바위 위에 벌렁 드러누워 햇볕에 몸을 말렸다. 한 번은 금작화 한 송이를 입에 물고 고원지대의 가장자리까지 갔다. 그 아래 펼쳐진 평원의 한 귀퉁이에 스갱시의 집과 뒷곁에 울타리를 친 풀밭이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블랑케트는 얼마나 웃었던지 눈물이 날 정도였다. 아니, 저렇게 작다니 어떻게 저런 곳에서 내가 여태껏 견뎠을까? 불쌍한 녀석. 그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니까 자기도 세상만큼이나 크다고 생각되었던 모양이지. 어쨌든 스갱시의 염소에게는 멋진 날이었다. 정오 무렵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놀던 염소는 머루를 와삭와삭 씹어먹고 있던 한 대의 영양과 마주쳤다. 영양들은 하얀 옷으로 곱게 단장한 염소를 무척 반겼고 염소에게 가장 좋은 자리를 내어주었다. 이들 수컷 영양들은 모두 염소의 환심을 사려는 듯 매우 친절하게 대했다. 그랭구아르, 이건 자네와 나, 우리 둘만의 이야기인데 까만 털의 젊은 수컷 영양이 블랑케트의 마음에 든 모양이야. 이 두 연인이 한동안 같이 숲을 쏘다녔거든. 녀석들이 무슨 말을 속삭였는지 알고 싶으면 이끼 밑에 숨어서 졸졸 흐르는 수다쟁이 샘물에게 물어보게. 바람이 차가워지더니 산이 보랏빛으로 물들었다. 저녁이 되었던 것이다. 아니 벌써? 블랑케트는 갑자기 어두워지는 주위를 둘러보고는 너무 놀라 걸음을 멈추고 짧게 내뱉었다. 아래쪽 들판은 온통 안개 속에 잠겼다. 스갱시의 집과 울타리도 안개 속에 묻혀 실연기가 피어오르는 지붕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때 집으로 돌아가는 양떼의 방울소리가 들려왔다. 블랑케트는 갑자기 서글퍼졌다. 집으로 돌아가던 매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하면서 염소를 살짝 스쳐 지나갔다. 블랑케트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우! 우! 산속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때서야 늑대가 생각났다. 온종일 미친 듯이 뛰노느라 그 생각을 하지 못했다. 바로 그 순간 멀리 골짜기에서 나팔 소리가 들렸다. 착한 스갱씨가 염소를 찾기 위해 나선 것이었다. 늑대가 우우 하고 울부짖으면 나팔은 돌아와 돌아와 하고 외치는 듯했다. 블랑케트는 돌아가고 싶었다. 그러나 말뚝이며 줄이며 울타리가 떠올랐다. 블랑케트는 머리를 가로저으며 생각했다. 아니야, 이제 다시는 그렇게 살 수 없어. 그냥 이대로 사는 게 나아. 나팔 소리는 더 이상 울리지 않았다. 그때 뒤에서 나뭇잎이 바스락거렸다. 뒤돌아본 염소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쫑긋 세운 짧은 두기와
반짝거리는 두 눈, 바로 늑대였다. 커다란 늑대는 엉덩이를 땅에 붙이고 앉은 채 하얀 염소를 바라보면서 군침을 흘리고 있었다. 늑대는 서두르지 않았다. 염소가 뒤돌아보자 늑대는 심술궂게 웃었다. 스갱씨의 귀여운 염소. 늑대는 긴 혀로 부식기처럼 축 늘어진 입술을 핥았다. 블랑케트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순간 밤새도록 싸우다가 아침에 잡아먹혔다는 르노드 할멈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어차피 죽을 거면 힘들 필요 없이 바로 잡아먹히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다. 그러나 이내 스갱씨의 용감한 염소답게 싸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블랑케트는 머리를 낮추어 뿔을 앞으로 내밀었다. 물론 늑대를 죽이겠다는 것은 아니었다. 자신도 르노드 할멈만큼 오랫동안 버티면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죽기를 바랄 뿐이었다. 염소가 늑대를 죽일 수는 없는 법이다. 괴물 같은 늑대가 다가오자 염소는 작은 뿔을 휘두르며 공격을 개시했다. 아, 용감한 블랑케트. 얼마나 두려움 없이 맞섰던가. 늑대가 가쁜 숨을 돌리기 위해 10번도 더 뒤로 물러섰다. 그랭구아르, 이건 거짓말이 아니네. 잠시 숨을 고르는 짧은 순간에도 먹보인 블랑케트는 잽싸게 좋아하는 풀을 한 입 가득 뜯어먹고는 다시 싸움에 임했다네. 싸움은 그렇게 밤새도록 계속되었다. 스갱씨의 염소는 맑은 하늘에서 춤추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되뇌었다. 아, 새벽까지 버틸 수만 있다면. 별이 하나둘씩 사라져갔다. 블랑케트는 더욱 세차게 뿔로 들이받았고 늑대는 더욱 거칠게 이빨로 물어뜯었다. 마침내 한 줄기의 희미한 빛이 지평선에서 나타났고 어느 농가에서 목쉰 수탉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죽기 위해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염소는 마지막 거친 숨을 토해내며 말했다. 결국은. 아름다운 하얀 털은 이미 피로 온통 얼룩져 있었다. 염소는 힘없이 땅바닥에 고꾸라졌다. 그러자 늑대는 염소에게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잘 지내게, 그랭구아르. 자네가 방금 들은 이야기는 내가 지어낸 것이 아니네. 프로방스에 오면 밤새도록 늑대와 싸우다가 아침에 잡아먹혔다는 스갱씨의 염소 이야기를 나의 관리자들이 자네에게 해줄 것이네. 아침에 늑대에게 잡아먹혔다는 스갱씨의 염소 이야기.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리라고 믿네, 그랭구아르. 비록 가난하지만 시를 쓰며 자유롭게 살겠다는 친구 그랭구아르에게 현실적인 경제 문제를 받아들이라고 보낸 충고의 글이었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오늘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